저는 외고 나와서 연세대 졸업했고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저한테 어떤 고등학교 가야 하냐 질문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일반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상 누르신 이유 사실 뻔하잖아요. 좋은데 넣어두면 자녀가 알아서 원하는 명문대에 합격하리라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특목고에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학교는 환경만 제공할 뿐 그 환경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건 자녀입니다. 저는 수능 국어 5등급이었지만 최저 없이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내신 경쟁을 두려워했다거나 혹은 팀 프로젝트를 싫어했다면 좋은 대학에 절대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절대 보내면 안 되는 고등학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방고, 정시형 자사고 이 두 군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이 학교들은 철저히 최상위권을 위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진짜 최상위권이 극소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재수로 직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방고는 시험에 수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입니다. 장점이죠. 근데 그 내신을 같이 경쟁하는 학생들이 수능 1등급 수준입니다. 내가 수능이 상위권이 아니라면 수시는 강제로 포기하게 돼요. 근데 내가 수능 1등급도 아니다? 그럼 정시도 안 되고 수시도 안 되는 겁니다. 정시형 자사고는 사실 더 이상합니다. 자사고가 진짜 강한 건 생기부 관리 그리고 학종이거든요. 근데 그 강점을 버리고 수능을 보내는 자사고라면 대체 자사고에 간 이유가 뭐가 되나요? 장점은 버리고 경쟁만 센 대로 들어가는 꼴이에요. 사실 왜 그런지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다 잘 보낼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 1명 보내는 게 건국대 5명 보내는 것보다 더 임팩트가 셉니다. 그러니 학교 입장에선 최상위권 몇 명에게 자원을 몰아주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몇 명이 명문대 실적을 만들어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최상위권은 어딜 가도 잘합니다. 일반고를 가든 갑방고를 가든 알아서 명문대 가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알아서 잘할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만 이득이고 중상위권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 애를 그냥 최상위권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신이라는 게 사실 경쟁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올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무더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아이가 비교적 내신 따기 수월한 중학교 출신이어서 고등학교 가서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중학생 때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거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강남 8학군 휘문고를 졸업한 친구가 한 얘기인데요.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친구도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망해 정시 파이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반에서 맨날 1등 하던 친구가 갑방고 가더니 반 5등도 못 드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심하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입학 전엔 최상위권처럼 보였던 학생조차도 들어가면 중상위권 정도로 내려앉을 수 있는 게 갑방고입니다. 그래서 용이 꼬리가 될 거냐 아니면 뱀의 머리가 될 거냐 이렇게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지금 입시 체제에서는 뱀의 머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이 몇 등 안에 들었는지를 보는데요. 갑방고 그리고 수능형 자사고 같은 경우 최상위권만 이득 보는 판에 내 자녀가 극소수의 최상위권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간판은 자녀를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들어가서 안 되면 정시로 돌리면 되지 않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정시는 시작이 늦으면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보통 고2 겨울방학쯤에 내신 망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은 수시로 절대 못 갈 것 같다 판단을 할 때 정시로 돌리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재수 없이 괜찮은 학교 가려면 최소 2년은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1 겨울방학부터 정시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1년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갑방고 들어간 친구들이 1학년까지는 내신을 엄청 열심히 챙기거든요. 내가 할 수 있겠다 믿으면서. 근데 그게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수능장에 들어가 앉으면 3명 중 1명이 N수생입니다. 2025 수능 응시생의 34.7%가 N수생이었거든요. 현역도 같은 시험을 2번, 3번 본 사람을 뚫고 대학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1년 늦게 출발한 현역이 그걸 구조적으로 이기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학종으로 대학에 가라고 합니다. 일단 대학이 학생을 학종으로 뽑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28년도 대입은 수시가 80% 그리고 정시가 20% 정도거든요. 게다가 정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정시보다 수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무엇보다 기회 자체가 다릅니다. 수능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수시는 카드를 6개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수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져도 다음 연도에 수시 반수로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내신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수능은 매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떨리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미민우라는 유튜버 있잖아요. 그분도 학종으로 오수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대신 학종은 좀 따져야 될 게 많아요. 학과를 정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열인데 일단은 예전에는 이걸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계열 적합성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가 있어요. 평가에서도 원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로 대편되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1학년 때부터 계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문 계열로 갈지, 상경 계열로 갈지 등등 말이죠. 진로 역량이 학종 평가에서 많게는 30-40%까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로를 설정하셔야 되고 그 진로를 안 바꾸시는 게 좋아요. 물론 바꾸시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진로가 하나로 쭉 스토리로 이어지는지를 보거든요. 입학사정관은. 그리고 그걸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셔야 수시로 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입시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성적을 받아 갑반고 혹은 4사고에서도 최상위 내신을 받거나. 둘,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 내신을 쉽게 받고 생기부와 최저를 챙기거나. 셋, 그냥 수능만 파거나. 셋 중 하나를 명확히 골라야 해요. 어정쩡하게 다 걸치면 놓칩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고등학교가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다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학교가 잘하는 게 있고 그게 학생과 잘 맞아 떨어져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찐 경험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외고 다닐 때 옆반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외고에서 중간 정도 되는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등수로 나왔다면 외고에서 한양대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일반고로 전학을 갔어요, 중간에. 그러고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연세대는 1학년 때 다 송도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때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생인데 일반고 가서 결과가 통째로 달라진 겁니다. 외고 갔다가 일반고로 다시 전학 와서 성공하는 케이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특목고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실제로 입시를 해본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 많은 그래도 내신 괜찮게 받을 수 있고 생기부도 잘 챙겨주는 학교 가셔야 합니다. 블라인드 전형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지 않는 이상 입학사정관은 자녀가 어떤 일반고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일반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1537등 하는 고등학교와 693등 하는 고등학교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표준 편차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은 석차 관련된 걸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기부로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은 사람 많아서 내신 따기 쉽고 그래도 면학 분위기 괜찮으면서 생기부는 잘 챙겨주는 일반고가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사람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은 소수 과목일수록 높은 등급을 따기 어려운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외고 다닐 때 언어 과목에 학생들이 적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준과나 영일과 같은 경우에 1등급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태특입니다. 사실 일반고에서 생기부를 받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건 직접 알아보셔야 되고요. 요즘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AI로 학생 생기부 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잘 관리해주거나 혹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생기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해요. 재밌는 건 입학사정관도 이 세특으로 학교 수준을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행평가나 동아리 기록에서 특출난 게 보인다면 이 학교가 일반고 중에서도 잘하는 일반고 혹은 갑반고라고 약간 착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반고보다 일반고가 더 유리하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특목고를 준비하는 자녀들 말이에요. 생기부 때문에 특목고를 보내야 되나 싶은 거죠. 저도 외고를 나와서 정말 외고 아니었으면 연세대 가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무조건 특목고가 정답은 아닙니다. 생기부 관리를 외고가 더 잘할까요? 아니면 입시 컨설팅 학원이 더 잘할까요? 외고는 많은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입시 컨설팅 학원 같은 경우에 1대1로 관리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목고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을 컨설팅에 쓰면 사실 외고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많게는 1년에 600만 원까지 하니까요. 외고보단 저렴한 편이죠. 굳이 특목고 프리미엄에 돈을 더 쓸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대나 약대 혹은 교대 같은 특수한 학교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고를 쓰셔야 돼요. 특목고에서 내신 경쟁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고 가서 전교 1등하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저는 수능 5등급이었지만 연세대를 뚫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연세대 100%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재수없는 말일 수 있지만 제가 졸업했던 때를 보면 내신 3점대 이내는 거의 다 스카이에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학과를 좀 낮췄으면 3점대 초중반도 스카이에 합격했어요. 저는 내신 3점대 초반이었는데 사실 생기부랑 내신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1차 붙고 연대는 최추합하고 고대는 추합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내신이 더 뛰어났던 친구들은 당연히 다 스카이 갔고요. 오히려 정시를 열심히 준비하던 친구들만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도 스카이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는 케이스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나는 무조건 스카이를 가겠다. 학과보단 간판이 중요하다 하면 특목고에 와서 압도적인 내신 성적을 받는 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일반고 1.0보다 오히려 특목고 2점대 초중반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특목고 가면 좋은 성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쟁을 즐기고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도끼 가득한 학생이라면 특목고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 버티고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가 특목고에서 많은데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성격이면 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라면 특목고에 가서 면학 분위기에 휩쓸려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몇몇 대학들은 특목고를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한국 외대는 외고와 국제고를 정말 좋아합니다.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전빵으로 합격을 깔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국제학부나 어문 계열은 외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저도 그 덕에 어문, 국제 계열로 합격했고 후배들도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만약에 여학생이라면 외고 정말 추천합니다. 일단 여학생은 여대를 쓸 수 있잖아요. 이대, 숙대에서 어문, 국제 계열이 외고 학생들을 꽤 선호합니다. 그리고 외고에서 전교 1등하는 여학생도 스카이,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이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충원이 잘 돌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어문 계열은 말이죠. 남학생들과 달리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열려 있는 거죠. 게다가 제가 만난 외고 출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외국 문화에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 그런 문화들을 좋아하고 프렌즈 드라마를 즐겨보거나 아니면 팝송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외고 오면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해외 영업이나 아니면 주재원 이런 쪽으로 나가는 케이스도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특목고에 오면 가장 큰 장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목고의 장점은 인맥입니다. 태도가 좋고 비슷비슷하게 공부하는 친구들만 오니까 10년, 20년 넘게 가는 친구들이 만들어져요. 저도 입학하고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 명은 대기업에서 개발자고 있고 한 명은 로스쿨 갔고 한 명은 대학원 갔어요. 다 인서울 명문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보통 사는 환경이 달라지거나 수준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특목고를 졸업한 친구들은 비슷하게 명문대 그리고 괜찮은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우정이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갑반고도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가서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학생의 성향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거예요. 불안한 결정을 미룰수록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겁니다. 사실 잘 찾아보면 좋은 대학 가는 방법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빨리 습득하셔서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